오래된 전신주가 기울어져 있는 동네 골목 어귀에는 늘 웅크리고 앉은 노숙자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어요. 사람들은 그 할아버지를 거지 영감이라 부르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분명 누군가에게는 눈엣 가시 같은 존재이기도 했고, 또 누군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배경 같은 사람이기도 했어요. 할아버지는 언제나 달아해진 점퍼를 걸치고 낡은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골목 구석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한낮이 되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조그맣게 손을 내밀어 동전 몇 개라도 얻으려 해봤지만 실제로 주는 이들은 드물었어요. 돈도 안 되는데 저 영감은 왜 저기 앉아 있는 거야? 오히려 조소 섞인 시선이 쏟아지곤 했죠. 할아버지는 평소 말수가 거의 없었고 곧게 핀 허리를 본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그는 맨바닥에 깔아둔 종이조각 위에 살포시 앉아 고개를 떨군 채 때로는 졸고 때로는 멍하니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죠. 바람이 차가워도 햇살이 쏟아져도 비가 내려도 한결같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아무것도 하지 않는 노인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에게도 분명 사연은 있었답니다. 몇몇 호기심 많은 동네 아이들이 묻곤 했어요. 왜 맨날 여기 앉아 있어요? 할아버지는 대체로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무언가를 잃어버린 채 세상의 시선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고 싶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한 번은 슈퍼를 운영하는 아줌마가 참견 삼아 물었어요. 어르신, 저기 다른 쉼터나 시설로 가셔야지. 여기는 위험하고 춥잖아요. 그 말에도 할아버지는 고개만 끄덕일 뿐 속내를 전혀 내비치지 않았어요. 그러다 겨우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나올 듯 말 듯 희미하게 들렸죠. 난 이 자리가 좋네요. 그 외에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없었어요. 아줌마는 좀 의아해하면서도 결국 갈 길을 갔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거지 영감은 그저 어떤 의미도 갖지 못하는 존재였어요. 매일 있어도 똑같은 풍경, 혹은 불편해 보이는 감정 한 자락 정도. 그래서 사람들은 지나가다가도 고개를 돌렸고 가끔씩 훑어보며 비웃기 일쑤였어요. 마치 쓸모없는 늙은이라는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작은 동네에 묘하게 낯선 기운이 스며들었어요. 어디선가 갑작스러운 소음과 말소리가 들렸고 평소 조용하던 골목길에 긴장감이 퍼지기 시작했답니다. 바로 외국인이 이곳에 등장했기 때문이었죠. 그날 오후 핫핑크색 캐리어를 질질 끌고 나타난 사람은 길고 휘어진 금발 머리의 외국인이었어요. 관광객인 듯 보였는데 어쩐 일인지 이 동네 골목까지 들어왔죠. 이방인이 등장하자 사람들이 호기심에 고개를 빼꼼 내밀었어요. 가게 앞에서 화초를 손질하던 아저씨도 전봇대에 붙은 전단지를 구경하던 청년도 모두 그 외국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외국인은 무언가를 찾는 듯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분주하게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싶어하는 눈치였지만 막상 어설픈 단어 몇 개라도 구사할 만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내 외국인이 입을 열었죠. Excuse me, can I ask you something? 실례합니다. 여쭤봐도 될까요? 사람들은 그의 말소리를 듣고도 멍하니 굳어버렸어요. 영어를 쉽게 알아듣는 사람이 드물었거든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작게 읊조렸고 또 누군가는 손사래를 쳤어요. 무슨 말이야? 에이, 나는 몰라. 그 외국인은 곤란한 듯 시선을 이리저리 옮기면서 답답해했죠. 그때 구석에서 낮은 음성이 들렸어요. 길을 묻는 것 같은데요. 사람들은 깜짝 놀라 목소리가 난 곳을 돌아봤답니다. 그곳에는 늘 그 자리에 앉아있던 노숙자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다만 여전히 마른 체구로 허름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죠. 외국인은 이내 할아버지를 향해 다가가며 간절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I'm trying to get to the train station, but I think I got lost. 기차역에 가려고 하는데 길을 잃은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살짝 굳은 표정으로 일어나더니
모자를 벗고 외국인과 시선을 맞췄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한바탕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거지 영감이 뭘 안다고? 다들 비웃음 가득한 표정들이었죠. 그런데 예상을 깨듯 할아버지의 입술에서 또렷하고 유창한 영어가 흘러나왔어요. Yes, this area can be confusing. Let me give you directions. 네, 여기는 헷갈리는 골목이죠. 제가 길을 알려드릴게요. 사람들은 순간 온몸이 굳어져서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할아버지의 영어 발음이 너무 자연스럽게 들렸고 그의 태도는 부끄러움이나 두려움도 없어 보였어요. 골목 여기저기서 작은 탄식이 터져 나오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 양반이 영어를 해. 할아버지는 외국인에게 자세히 길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If you go straight this way, turn right, and go straight, it's 50 meters ahead. 이 길로 쭉 가신 뒤 오른쪽으로 꺾고 다시 직진하면 50m 앞에 있어요. 그 말에 외국인은 반색하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Oh, thank you. I was really worried. Are you from around here? 아, 감사합니다. 정말 걱정됐어요. 여기 동네 분이신가요? 할아버지는 살짝 미소를 머금고 답했어요. It's been a while since I've been in this neighborhood. I'm glad I helped you. 이 동네에서 지낸 지는 좀 되었죠. 도움이 되어 다행이네요. 외국인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고 동네 사람들은 그제야 눈앞의 장면을 제대로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 거지 영감이라고 비웃던 노숙자 할아버지가 평생 접해보지도 못한 듯한 유창한 영어로 외국인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다니. 놀라움과 충격, 그리고 묘한 감동이 뒤섞여 그 자리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답니다. Thank you so much. 그 사이 외국인은 연신 할아버지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안내받은 길로 서둘러 떠났어요. 핫핑크색 캐리어가 거리를 따라 대굴대굴 끌려가고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외국인의 모습을 다 보낸 뒤 할아버지를 향해 우르르 몰려들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영어 할 줄 알아. 할아버지 언제 영어 배웠어요? 예전에 뭐 하던 분이셨나요? 약간의 두려움과 경외심이 섞인 질문들이 마구 쏟아졌어요. 평소라면 적막하게 고개를 떨구고 있던 할아버지는 조금 거북해 보이는 듯하지만 마치 피할 마음이 없어 보였어요.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고서 조용히 입을 열었답니다. 여러분이 알고 싶어 하는 게 많겠지만 사실 난 오래전엔 영어 선생이었어요. 고등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쳤죠. 사람들은 놀라 달아오른 표정으로 수군거렸어요. 정말? 어떻게 이런 동네 골목에서 노숙을? 그런 의문이 가슴속을 맴돌았지만 대놓고 묻기에는 꺼림칙한 상황이었죠. 할아버지는 그런 이들을 바라보다가 작게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인생이란 게 참 알 수 없지요.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모든 걸 잃게 됐어요. 도망치듯이 한참을 떠돌다가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되었지요. 전부 놓아버리고 싶어졌는데 이상하게 이 길목이 편안하더군요. 동네 사람들은 그제야 할아버지를 다시 보게 됐어요. 냄새나고 허름한 옷차림만 있는 게 아니라 언젠가 빛났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된 거예요. 참 사람 이름 모르는 거요. 아저씨들은 머리를 극적였고 아이들도 말없이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는 비웃음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겨우 영어 한마디로 인해 상황이 순식간에 반전된 겁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전혀 거만해하거나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아까 다들 영어 못 알아들인 것 같았는데 사실 영어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사람들 사이의 마음이 더 중요한 법이지요. 그 말에 골목을 지켜보던 이들 중 몇몇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그동안 무시해서. 아니 뭐 죄송하네요.
라고 중얼거리다가 이내 말을 멈추었습니다. 비록 제대로 사과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뒤늦은 깨달음과 미안함이 교차하고 있었죠. 할아버지는 무표정한 듯 하면서도 어딘가 아련한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자리에 다시 앉았답니다. 예전처럼 땅바닥에 깔아둔 종이조각 위였지만 이제 그의 모습이 조금 다르게 보였어요. 사람들은 그에게 더 이상 함부로 비웃음을 보내지 않았죠. 오히려 무언가 알 수 없는 존중과 애틋함이 감돌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동네에는 작지만 서서히 변화하는 기류가 생겼어요. 누군가는 말없이 할아버지 옆을 지나갈 때 주머니에서 동전이나 지폐를 살짝 꺼내놓고 갔어요. 또 누군가는 가게에서 마실 것, 먹을 것을 사다 건네주곤 했어요. 영감님 드셔보세요. 라며 조심스럽게 말을 붙일 때도 있었죠. 물론 할아버지가 그때마다 완전히 마음의 문을 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굳게 닫힌 문틈에 약간의 빛이 스며드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외국인이 다시 동네를 찾게 되었어요. 관광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인지 잠시 들를 곳이 있어 온 듯 보였어요. 그는 골목을 두리번거리다가 할아버지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확인하곤 반가워하며 다가갔답니다. Hello again, sir. I found the station thanks to you the other day. 다시 뵙네요, 할아버지. 저번에 알려주신 덕분에 기차역 잘 찾았어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며 답했어요. I'm glad to hear that. Did you enjoy your trip? 다행이네요. 여행은 즐거우셨나요? 둘은 잠시 영어로 근황을 주고받았어요. 이번에는 살짝 여유도 생긴 듯 외국인이 자기가 다녀온 관광지 이야기부터 한국에서 겪은 인상 깊은 경험을 들려줬답니다. 동네 사람들은 어느새 둘러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영어라고는 해도 그제는 알아듣지 못했던 말이었지만 오늘은 할아버지를 통해 조금씩 알아가는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동네 이장은 골목 사람들을 모아 작은 잔치를 열었어요. 외국인이 이 동네에서 맛있게 먹어볼 만한 음식을 추천해달라며 궁금해했기 때문이었지요. 동네 아주머니들과 아저씨들은 이것저것 음식을 해오기 시작했고 작은 골목에서 소소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할아버지 역시 전보다 깨끗해진 모습으로 이 자리에 함께했어요. 그 가운데 외국인은 할아버지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답니다. I'm looking for a souvenir for my family back home. Do you know where I can find something authentic? 가족에게 줄 기념품을 찾고 있어요. 뭔가 이곳다운 것을 구할 수 있는 곳을 알고 계시나요? 할아버지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작은 시장 골목을 추천했어요. 그리고 함께 가서 물건을 골라주겠다고 했답니다. 사람들이 다시금 놀랐어요. 그 할아버지가 누군가를 위해 직접 나서서 뭔가를 해준다는 게 낯설게 느껴졌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나도 뭔가를 좀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묘한 감동을 느꼈어요. 어느새 폐가처럼 보이던 그의 눈동자에 작은 빛이 깃들어 있었어요. 옛날에 가르치던 학생들을 떠올린 것인지 혹은 다시금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찾은 것인지 그의 얼굴은 한층 활기를 띠었죠. 외국인과 함께 시장 골목을 돌아다니며 할아버지는 상인들에게도 영어 통역을 해줬어요. 이 물건은 한국 고유의 수공예품이에요. 할아버지는 예전 교사 시절의 열정을 되찾은 듯 보였어요. 그러는 사이 사람들은 그를 비웃던 과거가 떠올라 부끄러워지기도 했습니다. 저런 분이었나? 그리고 며칠 뒤 외국인은 다시 기차역으로 떠나야 했어요. 동네 사람들은 작은 선물 몇 개를 챙겨줘서 그의 캐리어에 넣어주었고 할아버지 역시 바쁜 기색 없이 역까지 동행했답니다. 기차역 플랫폼에서 헤어질 때 외국인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진심을 전했어요. Thank you for everything. You changed how I look at this place. I'll never forget you.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 동네에 대한 제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절대 잊지 않을게요. 할아버지는 눈가를 살짝 적시며 작게 대답했어요. Thank you for reminding me that I still have something to offer. I won't forget you either. 제가 아직도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걸 다시 깨닫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저도 당신을 잊지 않을 겁니다. 기차가 출발하고 핫핑크색 캐리어를 끌고 차에 올라탄 외국인이 멀어져 갈 때까지 할아버지는 손을 흔들었어요. 그 장면을 지켜보던 동네 사람들은 문득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동안 몰랐던 혹은 외면했던 할아버지의 존재가 이렇게나 큰 감동을 줄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더 이상 골목 구석에 웅크려 앉아 있기만 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노숙 생활을 마치긴 쉽지 않았지만 조금씩 움직이고 동네 사람들이 할아버지, 우리 아이 영어 좀 봐줄 수 있을까요? 라고 청하면 기꺼이 가르쳐 주었어요. 처음엔 그저 막연히 시작한 일이었는데 아이들도 열심히 따르고 어른들도 의아해하면서도 기쁘게 지켜보았답니다. 어느덧 동네 구석에 틀어박혀 세상을 피하듯 살던 노숙자 할아버지는 조금씩 사람들 곁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주변 이들도 할아버지에게 다가가는 걸 더 이상 꺼려하지 않았고요. 여전히 세상이 그를 완전히 품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동네 작은 골목에서는 적어도 그를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이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그날의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던 사람들 사이에선 사람을 겉으로만 판단하지 말자는 말이 은근히 퍼져나갔죠. 어떤 아저씨는 술자리에서 몇 번이고 그 이야기를 자랑하듯 꺼냈습니다. 아, 그거지 영감이 말이야. 전직 영어 선생이라니까. 외국인이랑 얼마나 유창하게 대화를 하던지. 내가 진작 몰라봤구먼. 그러면 옆에 있던 사람들도 맞장구 치며 그날의 감동을 다시 떠올렸어요. 진짜 대단하더라니까. 정말 깜짝 놀랐어. 사람들 마음속에 남은 건 처음의 비웃음이 아닌 묵직한 깨달음과 묘한 뭉클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피어난 희망과 인정 속에서 노숙자 할아버지는 어제와는 또 다른 내일을 맞이하게 되었답니다. 세상 끝에 내몰린 듯 보이던 그의 인생에도 다시 따스한 빛이 비추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 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소중한지를 또 한 번 배워가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이 작은 동네 골목, 기울어진 전신주 옆에서 다시 꽃 피울 수 있는 삶의 가능성을 함께 지켜보고 있었지요. 그날 이후 동네 사람들은 노숙자 할아버지를 이전과는 전혀 다른 눈길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그를 아직도 거지 영감이라고 부르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 말투조차 예전처럼 비웃음 섞인 느낌이 아니라 왠지 모르게 정겹게 들렸죠. 상점 주인들은 우유나 두유 한 팩이라도 건네며 안부를 물었고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 앞을 지나칠 때마다 활기차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골목 어귀 그 자리에 주로 머물렀지만 전과 달리 누군가가 다가오면 잠시 눈길을 들어받아 주었고 때로는 말을 섞기도 했어요. 마을 이장과 동네 사람들이 작은 잔치를 열었던 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잔칫날에 만났던 외국인은 무사히 출국했다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할아버지를 비롯해 도움을 준 동네 주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언젠가 다시 한국을 찾으면 꼭 이 동네에 들르겠다고 말이죠. 편지에 동봉된 사진에는 할아버지와 외국인이 함께 시장 골목에서 포즈를 취한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허름한 옷차림을 한 노숙자 할아버지와 밝게 웃고 있는 금발의 외국인 여행자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따스했답니다. 그 사진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은 이제 할아버지에게 좀 더 다가갈 용기를 내기 시작했어요. 가끔은 아이들의 방과 후 영어 공부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하기도 했고 또 누군가는 가게에 외국인 손님이 찾아오면 황급히 달려와 부탁했어요. 할아버지, 통역 좀 해주세요. 내가 뭘 또. 할아버지는 무심하게 말하면서도
기꺼이 자신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도움을 줬습니다. 때로는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처 때문인지 친절을 베풀고도 불현듯 다시 우울해지거나 심드렁한 태도를 보일 때도 있었죠. 그래도 동네 사람들은 그를 더 이상 홀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려는 작은 노력들이 곳곳에서 피어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흐른 어느 날, 동네 골목으로 허름해 보이는 승용차 한 대가 조용히 들어섰어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던 사람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운전석 문을 닫고 한참 동안 골목 곳곳을 살피더니 무언가 마음을 굳힌 듯 할아버지가 앉아있는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주변에서 늘 그렇듯 수다를 떨고 있던 아줌마들은 그 모습을 신기하게 지켜봤죠. 그 남자는 가까이 다가오다 마침 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치자 놀란 듯 잠시 멈칫했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할아버지를 불렀답니다. 선생님 맞으시죠? 사람들은 일순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웬 낯선 사내가 할아버지를 보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다니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궁금해졌죠. 그런데 할아버지는 조금 당황한 기색으로 그 사내를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윽고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었답니다. 이인호 맞니? 그러자 그 남자는 당장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얼굴이 되었어요. 그가 바로 할아버지의 옛 제자였던 인호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할아버지에게 영어를 배웠던 학생이었는데 어느 순간 세월에 묻혀 서로 소식을 잃고 말았던 모양이죠. 정말 선생님 맞으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인호는 할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마치 마음 한편에 죄책감 같은 게 크게 자리한 듯 보였죠. 언제부터 여기에 계신 거예요? 어떻게 이 지경이 되신 거예요? 인호의 목소리에 놀라서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저마다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지었어요. 할아버지는 그 시선들을 다 느끼면서도 대답을 쉽게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겨우 그가 쓰고 있던 낡은 모자를 벗으며 입을 열었어요. 오래됐지. 거의 10년은 된 것 같구나. 자세한 사정은 말하고 싶지 않다만. 할아버지는 말을 하다 잠시 시선을 골목 어귀로 두었어요. 바람이 사늘하게 불어오면서 그의 낡은 옷깃이 흔들렸고 인호는 그런 할아버지를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마침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주민 한 명이 슬며시 다가와 인호에게 상황을 설명해줬어요. 예전에 영어 선생님이었다고 하시던데 무슨 일인지 골목에 오셔서 지내신 지 꽤 되셨어요. 할아버지에 대해 알고 있던 몇 가지 사실을 전했죠. 인호는 듣는 내내 한숨을 깊이 쉬었어요. 사실 인호 역시 오랫동안 선생님을 찾고 있었는데 도무지 행방을 알 수 없었다고 했어요. 인호가 잘 지냈니? 그저 평범하게 살았어요. 인호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는 왜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내몰렸을까라는 의문과 미안함이 함께 자리 잡고 있었죠. 인호가 돌아가고 난 뒤 동네 분위기는 한층 더 호기심과 궁금증으로 가득해졌어요. 그 낯선 중년 남자가 누구였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조금씩 전해지는 이야기 속에서 대충 상황을 파악하게 되었어요. 아, 옛날에 할아버지한테 영어를 배웠던 제자였구나.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인호는 다시 골목을 찾아와 이번에는 더 적극적으로 할아버지에게 다가갔답니다. 선생님, 저희 회사에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혹시 선생님께서 조금 참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인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영문을 몰라 고개를 갸웃했어요. 회사 봉사활동이라니 자기에게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죠. 그러자 인호는 설명했어요. 노숙인 지원 프로그램도 있고 노인 복지와 연계된 활동도 있어요. 선생님이 괜찮으시다면 잠시라도 시설에 들어가 몸을 추스르고 혹은 필요하면 심리 상담도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 이 동네 골목을 떠난다는 생각 자체가
그에게는 참으로 두려운 일이었죠. 익숙하면서도 오랫동안 의지해온 이 공간을 벗어나 낯선 환경으로 가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그동안 자신을 외면해온 세상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상처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고맙다. 이노야, 그렇지만 아직은 잘 모르겠구나. 할아버지는 한껏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도록 그의 대답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노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틈나는 대로 동네를 찾아와 할아버지에게 말동무가 되어 주었고 함께 호떡도 사 먹으며 옛날 이야기를 나눴어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문법 덕분에 제가 대학 입시 때 영어 점수를 크게 올렸어요. 결국 원하는 학과에 들어가게 됐고요. 이노는 말을 하며 웃어 보이기도 했죠. 그럴 때면 할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짓고는 짧게 대답했어요. 그래, 잘 됐다. 그 속에는 제자의 성장에 대한 뿌듯함과 한편으로는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었구나 하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동네 아이들이 방과 후에 몰려와 할아버지에게 영어를 가르쳐달라 부탁했어요. 사실 그 아이들은 학교 영어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워하는 편이었는데 영문법이나 단어를 어렵게 느끼고 있었죠. 할아버지께서 예전에 학교 선생님이었다 하시니 한번 가보렴. 동네 어른들은 등을 떠밀었고 아이들은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골목을 찾아온 거예요. 할아버지는 처음에 조금 당황했지만 아이들이 커다란 눈으로 가득한 호기심을 보내오자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래전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기억이 떠올랐고 그 시절의 열정이 서서히 피어오르는 기분이 들었죠. 마침 골목 근처 작은 창고를 마을 이장이 임시 교실로 빌려줬어요. 낡은 탁자와 의자 몇 개를 들여놓고 아이들은 거기에 모여 앉아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자, 알파벳부터 다시 한번 다져볼까? 할아버지는 칠판 대신 낡은 종이 박스를 펴서 간단한 표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와, 할아버지 글씨 되게 예쁘다. 아이들은 탄성을 질렀죠. 언제 이렇게 진지하게 무언가를 해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할아버지의 얼굴에도 생기가 감돌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에게 발음을 교정해주고 기초 단어를 설명하며 틀린 부분을 바로 잡아주는 모습이 오래전 교단에서의 그를 떠올리게 했죠. 한창 수업을 하던 중 잔뜩 달아오른 아이들 중 하나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제 외국인 오면 우리도 좀 말할 수 있겠죠? 할아버지는 잠시 미소를 짓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열심히만 한다면 어느 날 분명히 말할 기회가 생기겠지. 그날 아이들은 수업이 끝나고서도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지, 내일도 또 오면 안 돼요? 할아버지는 가볍게 예스라고 대답했고 아이들은 신이 나서 박수를 치다시피 하며 달려나갔죠. 그 모습을 지켜본 동네 주민들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노숙자 할아버지라고 부르던 그가 이제는 동네 아이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선생님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마치 버려진 씨앗이 땅속에서 싹을 틔우듯이 그동안 숨어있던 그의 재능과 열정이 새로운 모습으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이노는 또 한 번 회사 동료들과 함께 골목을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사회복지단체 관계자까지 동행했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를 만나 이렇게 말했죠. 선생님, 저희 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 노숙인을 위한 임시보호 시설도 있고 재취업 지원이나 상담도 받아보실 수 있어요. 물론 강제로 권유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선생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동네 이장과 주민들도 한자리에 있었어요. 모두가 이제 할아버지도 조금은 편안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누었죠. 할아버지는 모자를 벗고 여러 생각을 하는 듯 바닥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난 아직 이 자리가 좋구나. 하지만 너희 뜻도 고맙게 생각한다. 이제 조금씩 마음의 짐도 덜어보고 싶기도 하고. 그 말에 이노와 동료들은 희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껏 열린 대화 끝에 우선 할아버지의 건강 상태부터 점검해 보기로 했어요. 봉사단체에서 연결해준 의사 선생님이 동네 보건소에서 간단한 검진을 해주었고, 할아버지는 큰 이상은 없지만 영양 상태가 나쁘고 허리가 안 좋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죠. 다행히 주민들과 단체의 협력으로 치료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간간히 보건소에 들러 물리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교실로 쓰이던 작은 창고 안에 시끌벅적하게 아이들이 모였어요. 오늘은 영어 수업 대신 마을 어른들이랑 아이들이 모두 모여 파티를 열기로 한 날이었죠. 자그마한 축제처럼 간식을 준비하고 애들끼리 만든 손글씨 카드와 그림도 벽에 붙였어요. 우리 선생님, 너무 멋져요. 라고 써있는 문구 위에 할아버지 얼굴을 귀엽게 그려놓은 아이도 있었죠. 할아버지는 처음엔 쑥스러워했어요. 내가 뭐라고 이런 걸 해주냐? 그런데 아이들과 주민들이 모두 반짝이는 눈빛으로 자신을 반겨주자 이번에는 모자를 벗어든 채 살포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구나. 정말. 그러면서 주변을 둘러봤지요.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아이들, 음식을 나눠주는 아주머니들, 수줍게 웃어 보이는 청년들, 그리고 자신을 여전히 할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존중해주는 수많은 시선들. 그 모든 것이 할아버지의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축제 중간에는 아이들이 준비한 작은 연극도 있었어요. 영어를 배운 뒤 살짝 응용해 본다고 Hello, how are you? 이런 대사를 어설프게 주고받는 모습이 귀여웠죠. 할아버지는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어요. 주변에서도 웃음꽃이 피어나고 모두가 마음속으로 사람이 함께 만든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답니다. 파티가 무르익어갈 즈음 인호가 조심스레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왔어요. 선생님, 조금 익숙해지셨나요? 동네 분들도 다들 선생님을 도와주고 싶어 하고 또 선생님이 여기서 기쁜 마음으로 지내주길 바라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래. 이제 여기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싫지는 않다. 예전에는 모든 걸 잃어버린 기분이라서 세상에 등을 돌리고 싶었지.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다르구나. 인호는 그 말을 듣고 환한 웃음을 띄었어요. 그럼요. 아직 선생님께서 세상에 주실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저처럼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덕분에 새 길을 찾은 사람도 있고 앞으로도 그럴 사람이 더 많이 생길 거예요. 그 순간 할아버지의 눈가가 조금 붉어졌습니다. 오랜 시간 골목 구석에서 세상을 등지고 지낸 그의 마음 한켠에 누군가를 다시 도울 수 있다는 확신이 찾아왔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벅찬 감정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며칠 뒤 인호와 동네 주민들 그리고 사회복지단체의 도움으로 창고 교실을 좀 더 제대로 개조해보자는 의견이 나왔어요. 비록 거창한 시설은 아니지만 바닥 공사를 하고 간단한 칠판을 달고 책걸상을 새 것으로 들이면 아이들에게 더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공간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죠. 마을 이장이 그 이야기를 할아버지에게 전하자 할아버지는 살짝 놀란 얼굴로 물었어요. 그게 가능하겠나? 물론이죠. 다들 뜻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니까요. 이미 인호 씨 회사에서도 기부해주겠다고 하던걸요. 그 말에 할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세상에 버려진 듯 살던 그가 이렇게까지 주민들과 제자가 자신을 믿어주고 지지해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문득 과거의 상처들이 아프게 떠오르면서도 이제 그 상처에서 벗어날 때가 된 걸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잠시 골목을 둘러봤어요. 허름한 전신주와 낡은 담장, 그리고 그 너머로 아이들의 한박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죠. 한평생 자신의 능력을 잃었다고 생각했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여겼던 과거가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견뎌온 자신을 이제는 조금 인정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좋다. 해보자꾸나.
할아버지의 짧은 동의 한마디에 이장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자세한 건 다 같이 의논해 봅시다.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모여들어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인호와 단체 관계자, 동네 이장과 주민들은 합심해서 창고 교실을 깔끔하게 꾸며냈어요. 벽에는 예쁜 칠을 하고 바닥에는 단열재를 깔아 좀 더 따뜻하게 만들었죠. 할아버지는 계속 그 과정을 지켜보다가 문득 자신도 뭔가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에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허리가 아프긴 했지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도와주고자 솔선수범했습니다. 어딘가 낯선 활기가 그를 감싸고 있었죠. 드디어 얼추 모양새가 갖춰졌네요. 수고를 마친 동네 아저씨가 땀을 훔치면서 말했어요. 아이들은 어느새 교실 안에 몰려들어 새 의자에 앉아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칠판 한쪽에는 커다랗게 써진 글씨가 예쁜 장식과 함께 걸려 있었어요. 우리 선생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그걸 보다가 괜스레 눈시울이 붉어졌죠.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과 인호와 단체 직원들은 새로 꾸며진 교실에서 작게 자축 파티를 열었어요. 축하 케이크까지는 아니었지만 각자 가져온 간단한 음식과 음료를 나누며 서로 수고했다며 웃고 떠들었죠. 그리고 파티가 끝나갈 무렵 인호는 조심스럽게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이곳을 임시로라도 선생님이 직접 운영해 보시면 어떨까요? 정식 학교는 아니어도 방과 후 아이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가르치실 수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도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할아버지에게 영어 수업을 받는 아이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었고 그 효과도 좋아서 부모들 사이에서 할아버지 과외가 은근한 화제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잠시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꺼내는 말이 모두를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난 아직 무서워. 내 과거가 내가 이곳에서 정말 다시 설 자리가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 혹여나 또 실망을 끼치게 되면 어쩌지 하는 생각도 들고. 모두가 숨을 죽이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는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과거에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가정사가 꼬이고 직장에서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얽혀서 결국 교직을 내려놓아야 했다는 이야기였어요. 처음엔 그 억울함을 풀려고 노력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세상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자신이 점점 하찮은 존재로 느껴졌다 했죠. 그러다가 결국 길 위에 나앉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듣는 동안 주민들도 인호도 모두 잠자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함부로 위로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그 상처가 깊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러다 인호가 조용히 손을 뻗어 할아버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을 이었어요.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을 향해 느끼는 감정은 존경이에요. 꼭 무언가를 잘못해서 노숙 생활을 하게 되신 게 아니라 어쩌면 불운한 사정과 억울함이 겹친 결과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의 가치가 사라진 건 절대 아니잖아요. 옆에서 듣고 있던 이장도 힘주어 덧붙였어요. 맞아요. 할아버지는 이미 이 동네 아이들에게 소중한 선생님이 됐어요. 우리 모두가 그걸 느끼고 있고요. 어르신, 두려워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와 함께 천천히 가시죠. 그 말에 할아버지는 작게 숨을 들이마시고 거친 숨을 내쉬며 주변을 천천히 돌아봤어요. 그리고는 오랫동안 굳어있던 표정을 풀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 했습니다. 고맙다. 나 다시 한번 믿어보아. 그 한마디가 모두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인호와 주민들은 잔잔하지만 뜨거운 환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도 서서히 눈물을 닦으며 비로소 어딘가 가벼워진 표정을 지어 보였죠. 그렇게 동네 작은 창고 교실은 할아버지의 재능과 주민들의 지원이 더해져 소규모 방과 후 영어 교실로 자리 잡게 됐어요. 처음에는 10명밖에 안 되던 아이들이 어느새 20명, 30명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죠.
근처 마을에서도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부모와 아이들이 생겨났어요. 누군가는 저기 노숙자 할아버지가 영어를 가르친다며? 라고 반신반의하며 왔다가 직접 수업을 보고는 감탄 섞인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수업이 없는 날이면 할아버지는 인호나 복지단체 관계자와 함께 보건소나 상담센터를 드나들며 몸과 마음을 점검받았어요. 여전히 골목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었지만 점차 작은 원룸 하나를 얻어 입주하는 문제도 논의 중이었죠. 방값은 우리가 조금씩 모아서 대줄 테니 달마다 조금씩만 내셔도 돼요. 주민들이 호의를 베풀었지만 할아버지는 그 호의가 큰 부담이 될까봐 고민을 거듭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정성이 너무나 감사했고 할아버지도 이젠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답니다. 나도 조금씩은 사회에 보탬이 되고 있구나. 조만간 하나 얻으면 그래 조금은 편안한 곳에서 지내봐야겠지. 스스로 중얼거리면서도 할아버지는 어느새 마음속에 싹튼 희망을 느꼈어요. 그동안 무너진 삶의 터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동네 주민들과 인호, 그리고 사회복지단체의 응원과 지원이 등을 떠밀어주고 있었죠. 과거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치유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다른 날들이 있을 수 있음을 할아버지는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던 외국인 여행자가 다시 마을에 들렀어요. 그의 소식은 편지로만 종종 전해졌는데 이번에는 직접 방문한다고 예고도 없이 찾아온 거예요. 다시 한번 핫핑크색 캐리어를 끌고 골목 어귀에 나타난 그는 주말 영어 교실의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단어장을 펴고 할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으니까요. Wow, this is amazing. You have your own class now? 와, 놀라워요. 직접 교실을 운영하고 계시네요. 할아버지는 그 외국인을 알아보고 기쁜 표정으로 맞이했어요. Welcome back. It's good to see you again. Yes, things have changed a lot since you left. 돌아왔군요. 다시 보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여기저기 많은 변화가 있었죠. 외국인은 교실 안을 둘러보며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손을 흔들어 줬어요. 아이들도 신기해하며 다가왔고 Nice to meet you. How are you? 몇 마디 영어로 말을 건네니 외국인은 더 크게 반가워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답니다. You're teaching them so well. They're already speaking English confidently. 아이들이 벌써부터 이렇게 영어를 자신있게 말하다니 대단한 실력이네요. 그 말에 할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They're doing well on their own. I'm just guiding them a bit. 아이들이 워낙 잘 따라와 주니 난 그저 조금 도와줄 뿐이죠. 그리고 이 광경을 지켜보던 주민들도 함께 모여들어 다시 한번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외국인도 자신이 가져온 조그마한 기념품을 건네며 말했어요. This is for your class. Maybe you can use these pictures of my hometown for a lesson. 이건 수업 시간에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제 고향 사진인데 아이들에게 보여주며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고맙네. 할아버지는 사진들을 넘겨보았고 이번에는 새로운 수업 아이디어가 떠오르는지 눈빛이 반짝였어요. 이렇듯 노숙자 할아버지로 불리던 분의 삶은 서서히 다른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기울어져 있던 전신주 옆, 언제나 구부정하게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도 이제는 사람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잦아졌습니다. 마을 전체가 그에게 손을 내밀었고 할아버지는 그 손을 잡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하지 못했을 만한 일들이 하나하나 현실이 되고 있었죠. 물론 가끔씩 그는 그늘진 얼굴로 혼자 있고 싶어 하는 날도 있었어요. 과거의 상처가 불쑥 찾아와 마음을 짓누르거나 주변의 호의가 너무 커서 부담으로 느껴질 때도 있었죠. 그럴 때면 그는 골목 구석진 곳에서 잠시 먼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이 어디쯤 와 있는지 곱씹었답니다. 그러나 이젠 예전처럼 그 골목 구석에 자신을 가두지는 않았어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어딘가로 나아가 보고자 하는 의지가 생겼으니까요. 이노 역시 꾸준히 할아버지를 찾아왔어요. 둘은 종종 옛날 이야기로 밤늦게까지 시간을 보내곤 했죠. 어떤 날은 이노가 마트에서 장을 봐와서 허름한 취사도구 하나로 간단한 식사를 만들기도 했어요. 이 녀석 예전엔 공부만 하던 꼬맹이였는데. 그때마다 할아버지는 웃었고 이노는 존경을 표했어요.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결국 동네 주민들과 복지단체의 적극적인 도움 덕분에 할아버지는 작은 원룸을 얻어 그곳으로 거처를 옮기게 됐어요. 골목 길바닥에서 지낸 시간이 워낙 오래되어서 문득 내 집이라 불릴 만한 공간이 생기는 일이 낯설면서도 무척이나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작은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고 낡았지만 정성껏 빌려온 가구들을 하나씩 배치해 나갔어요. 모자라는 살림살이는 동네 사람들이 조금씩 보태어 주었고 필요한 물건도 기증받았죠. 이러다 곧 살림이 넘치겠는걸. 할아버지가 머쓱해하자 이장이 말했어요. 아이, 아무 걱정 말고 그냥 받아주세요. 할아버지가 우리 아이들 위해 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입을 꾹 다물고 어딘가 울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시간은 흐르고 마을의 일상은 조금씩 발전을 거듭했어요. 아이들은 주 3, 4회씩 방과 후에 새 교실에 모여서 영어뿐 아니라 다른 활동도 함께하게 됐어요. 예를 들면 외국인과 편지를 주고받아 보거나 간단한 영어 일기를 써보는 시기였죠. 할아버지는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눈부신 열정을 다시금 가슴속에 품었습니다. 한편 할아버지가 받던 물리치료와 상담도 조금씩 결실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허리 상태는 아주 좋아지진 않았지만 최소한 장시간 서 있거나 걸어 다니는 게 과거보다 수월해졌고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 역시 서서히 옅어지고 있었죠. 복지단체에서는 그에게 더 안정된 일자리를 제안하기도 했어요. 어르신, 혹시 정식으로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라는 제안이 들어왔지만 아직은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어요. 난 이 정도로도 충분해요. 아이들과 마을 사람들, 그리고 이 작은 교실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나한테는 더없이 소중합니다. 그 한마디에서 복지단체 직원도 선생님의 고집과 진심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언제든 마음이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결국 그 직원은 손을 내밀었죠. 할아버지는 그 손을 힘주어 잡으며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노가 다시 한번 제안을 해왔어요. 선생님, 교단에서 명예회복을 해보시면 어떠세요? 예전에 잘못된 누명과 억울함이 풀리지 않은 채 사표 처리가 된 할아버지의 기록을 지금이라면 다시 조사해서 바로잡을 수 있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이노는 예전 학교 교장 선생님과 연락을 시도해봤고 할아버지 사건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할 준비까지 해두었다고 했죠. 그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이미 너무 많이 지나간 일이고 세상을 향한 기대를 접은 지 오래였는데 굳이 그 억울함을 다시 끄집어내서 무엇을 할까 싶었을지도 모르죠. 동네 주민들도 모두 할아버지의 의사를 존중하며 말했어요.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지금도 행복하게 사시잖아요. 하지만 이노는 여전히 간절한 표정이었어요. 선생님, 저나 동창들 중 선생님께 큰 신세를 진 친구들이 많아요. 다들 그 억울함이 풀리길 바랍니다. 단순히 명예회복이 아니라 선생님이 상처 입은 마음을 조금이라도 치유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다 떴어요. 그리고 마치 결심이라도 한 듯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죠. 한번 해보자꾸나. 이젠 도망치지만은 않을 거다. 이노는 눈을 빛내며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요? 그럼 제가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미소를 바라보며 또다시 마음이 무겁고도 가벼워지는 묘한 기분을 느꼈죠.
오랜 시간 묻어둔 과거를 다시 들춰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이젠 단지 피하고만 싶지는 않았어요. 자신을 믿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으니까요. 여기까지가 노숙자 할아버지가 작은 교실을 이루고 동네 사람들과 함께하며 차츰 삶을 되찾아가는 과정의 또 다른 장면이에요. 아직도 그는 길에서 보낸 세월만큼이나 깊은 상처를 완벽히 떨쳐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도 예상치 못한 난관과 감정의 소용돌이가 찾아올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지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할아버지는 새로운 거처에서 새벽이면 일찍 눈을 뜨고 동이 트기 전에 골목을 한 바퀴 둘러본 뒤 예전처럼 교실로 가서 칠판을 닦고 분필을 정리합니다. 아이들이 오면 한 명 한 명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발음을 바로 잡아주며 잘못된 문법을 수정해주고 작은 칭찬으로 자신감을 불어넣어주죠. 그러는 사이 아이들도 할아버지도 한층 밝은 미소를 찾게 됩니다. 그러다 가끔 모자가 필요 없을 정도로 햇빛이 쨍쨍한 날, 할아버지는 골목 어귀에 가만히 서서 눈을 가늘게 뜨고 하늘을 바라봐요. 그러면 마치 긴 터널을 지나온 자신의 과거가 주마등처럼 떠오르지만 동시에 현재의 따뜻함이 어깨를 감싸듯 안도감을 줍니다. 그 자리에서 할아버지는 늘 중얼거립니다. 그래, 인생이란 결국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도 잠시. 선생님, 저 영어 단어 외워왔어요. 그 곁으로 아이들이 몰려들면 할아버지는 반가운 얼굴로 돌아서죠. 오, 어디 한번 들어보자꾸나. 그는 자신의 삶이 조금 늦었지만 다시 한번 의미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느껴요. 그리고 이 동네의 사람들, 옛 제자, 그리고 새로운 인연들 덕분에 삶의 마지막 장면이 결코 어둡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조금씩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은 그를 거지 영감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대신 영어 선생님이라 부르거나 혹은 그냥 할아버지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물론 옛날처럼 건넌길에서 무심결에 할배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그조차도 농담 섞인 애칭 같은 느낌이죠. 그렇게 그가 처음 이 골목에 등장했을 때의 쌀쌀맞고 무심한 시선은 이제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히려 그가 걸어가면 누군가 먼저 다가와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여기까지 오는 길이 결코 순탄치 않았듯 앞으로도 크고 작은 파도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파도를 함께 넘어줄 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자 구원인 거죠. 할아버지는 오래된 노숙 생활로 생긴 끊임없는 공허와 불안을 아이들의 웃음과 마을의 인정, 그리고 제자들의 진심으로 조금씩 메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숙자 할아버지의 인생은 또 다른 장을 열고 있어요. 삶의 끝자락에서 핀 작은 희망이 동네 골목길에서 아이들의 제잘거림과 함께 꽃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꽃은 꾸준히 물을 주고 보살펴주는 이들이 있는 한시 들지 않을 거예요. 늘 그랬듯 인생의 무대 뒤편에는 수많은 사연과 상처가 숨겨져 있어요. 어떤 상처는 깊게 새겨져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고 어떤 사연은 희미해져 언젠가 잊힐 것 같아 보이죠. 그래도 그 속에서 사람과 사람이 진심으로 연결되는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는 늘 새로운 시작을 꿈꿀 수 있어요. 작은 가능성이더라도 누군가의 손길이 닿으면 점점 더 단단해지고 커질 수 있답니다. 이 마을의 풍경도 그런 진심의 힘을 증명하고 있죠. 골목 어귀, 오래된 전신주 옆에 늘 웅크리고 있던 노숙자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히 안타까운 과거로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를 돕기 위해 손을 내민 사람들, 그리고 그 손을 받아들인 할아버지가 함께 만들어낸 변화가 점점 더 큰 빛이 되어 골목을 밝히고 있으니까요. 그 자리는 이제 더 이상 비웃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따스한 시선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깃든 특별하고 소중한 공간이 되었답니다. 오늘도 골목 어귀에는 환한 햇살이 깃들어 있어요. 그 빛 속을 가르며
아이들이 영어책을 꼭 끌어안고 힘차게 달려옵니다. 책장을 넘기고 종이에 적힌 문장을 복습하며 활기차게 외치죠. 선생님, 저 어제 배운 거 다시 해봤어요. 잘했나요? 아이들의 해맑은 얼굴을 바라보며 할아버지는 천천히 허리를 펴요. 그리고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이죠. 잘했어. 그런데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같이 한번 해볼까? 우린 아직 배우고 나눌 게 정말 많단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활짝 웃으며 다시 책장을 넘겨요. 네, 더 열심히 해볼게요. 그들의 목소리는 마치 골목에 가득 피어나는 새싹처럼 생기가 넘쳐나요.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짓죠. 그의 눈빛은 어느새 훨씬 더 부드러워져 있고 얼굴에는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어 있어요. 이 골목은 이제 단순한 길이 아니에요. 여기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할아버지의 지혜,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함께 어우러져 있거든요. 시간이 흘러도 이곳의 이야기는 계속될 거예요. 오늘도 골목 어귀의 햇살 아래에서 서로를 향한 진심이 잔잔히 스며들고 있어요. 그것이야말로 이 마을이 품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겠죠.